58쪽에 보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터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게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뭐 중근도 그렇고 혹은 뭐 서로 다른 두실근 이렇게 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판별식이다. 그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죠?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죠. 얘가 지금 는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풀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2, 6의 풀마. 그럼 a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 되겠고,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요 놈이겠죠, 그죠? 요 놈이고, 그럼 얘를 여기 a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죠? 그래서 a 값이 6일 때 우리는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라는 이렇게 생긴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그때 나오는 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중근 m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는 거니까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쓴다라는 생각만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내려가서 15번은 자,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허근? 그럼 서연아, 이것도 뭘로 풀어야 돼? 판별식.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되죠?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갖고 올게요. 판별식은 뭐가 될까? 1 플러스 마이너스 4에 일단 한번 쓰자. 1-2k의 네. 의 제곱. 마이너스 4k 그치. 자, 이제 전개를 시켜주세요. 1 플러스 4k 왜 플러스죠? 마이너스 4k 어? 플러스 4k 그치. 근데 그 4k 제곱 요 뒤에 있는 건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겠지, 그치?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넘어가고 4로 나누니까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k의 값이니까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내려가서 a가 1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면,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근을 판별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요 놈의 판별식을 갖고 올 건데, 자, 채연아, 지금은 판별식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네요. 그쵸?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 그치. 자, 그러면은 a제곱 요렇게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5 얘인데, 이건 우리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한번 묶어 놓으면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a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요 놈의 부호를 알죠. 그죠? a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여기서 1 이렇게 넘겨보면 되잖아. 그럼 a 빼기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지. 얘가 음수. 얘가 음수인데 앞에 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의 값은 무조건 뭐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0일 수도 없지 지금. 그쵸? 얘가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8쪽이었고, 네, 59쪽으로 갈게요. 자, 59쪽은 1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일단 이것도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그럼 얘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a제곱을 넘기고 싶잖아. a제곱 넘겨놓고 보면은 요건데, 자 이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A를 비평하는 이게 아니라 일단 이건 무슨 삼각형을 의미하는 식이죠? 둥각. 둔각을 의미하는 식이죠. 둔각. 그러면서 a가 지금 혼자 이쪽에서 얘 제곱이 얘네들의 제곱의 합보다 크니까 a가 빗변인, 아니 빗변이래, a가 가장 긴 변인, 그치? a가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 또는 뭐 각 a가 둔각인 둔각삼각형,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둔각삼각형 요거 보기에서 고르자면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여기 나온 김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식이 나왔어. 이러면 답이 예각삼각형인가? 아니야. 왜 아니죠? 한갑이야. 기억하네. 그쵸. 자,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A가 둔각, 이런 의미거든.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세 각 중에 한 각만 둔각이면 둔각삼각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식도 정확하게 말하면 각 A가 예각 이런 거잖아. 그럼 이 조건만 가지고 이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는 우리가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뭐 적어도 A가 가장 긴 변이다, 요런 조건 정도는 추가를 시켜줘야, 그래야지 A가 가장 긴 변이면은, 그러면은 이 각이 가장 큰 각일 텐데, 근데 이 각이 예각이면 그러면 예각삼각형,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밑에 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요것만 보고서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쵸? 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었고요 내려가서 21번을 보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완전제곱식이라는 것도 어떤 말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니, 완전제곱식 하면 딱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중근 하면 당연히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바로 가야죠. 같은 뜻입니다. 이거 세 개는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2차식의 판별식을 갖고 오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0이면 되겠고, k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자, k 값이 0 또는 인데, 채원아 그럼 이 문제의 답은? 2요. 0 또 2가 나왔지? b제곱 마이너스, 이게 b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8k인가요? 짝수공식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인가 그러면?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8이요. 8인데 그러면 0은 왜 안 되나요? 0은 왜 버리죠? 왜 버릴까? 이것도 몇 번 이제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K가 0이 어. 되면 저 X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치. 항상 우리가 식을 만날 때 x제곱 앞에 뭔가 붙어 있다? 그럼 요건 약간 좀 째려봐야 돼요. 이게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치? 얘는 절대 0이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이거 탈락시키고 얘만 답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2차 방정식 풀면서 아주 많이 쓰는 성질이죠. 2차 방정식의 성질.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서연아 뭐라고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니? 공식 있잖아, 공식.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래요? A분의 C. 자, 이런데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어디서 나온 공식일까요? 갑자기 뚝 틀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일까? 왜일까? A로 나눠 a로. 나눠야지. 주어진 식을 a로 나눠요? 그 다음에 네.
맞지 않아요? A로 나누고 저 A분의 C가 A, B, A,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걸 A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잖아. 그럼 그래서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이건가요? 나눴어. 근데 왜 두 근의 합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A분의 B까지는 만들었는데 왜 여기서 부호를 바꾼 게 두 근의 합이 되냐? 그게 질문이죠. 만약에 서연이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 근거계수 관계를 설명하려면은 이식하고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식은 이렇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것도 지금 A로 나눠 놓은 상황이니까 서연이가 말한 A로 나눈 요식과 두 근이 알파, 베타다 해서 얻어낸 요식은 똑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를 시켜보면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므로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같아야 되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아주 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거를 증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 있잖아.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이거의 근을 구하면 근이 이렇게 나올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요것 중에서 자 플러스인 거 하나 건져서 얘를 알파라고 하면 그럼 얘랑 이제 똑같으면서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한 게 베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부분이 날아가죠. 그죠? 루트 부분 날아가고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2도 날아가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그냥 곱해보면 나옵니다.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증명은 그냥 근의 공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서연이가 얘기한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 우리가 두 근을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을 찾아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3하고 7이야 이랬을 때 그 2차 방정식은 뭐였겠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 두 근의 합이 10이고 곱이 21이잖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그치? 그래서 합에다가는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x제곱 한 다음에 합을 여기다가 부호 바꿔서 넣어주시고 곱은 그대로 상수항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그게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그죠? 요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물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이 3하고 7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일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생길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a를 곱해준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알파 베타 쓴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뭘까요? 요거에서 요걸 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없어져? B가 없어지죠. 그리고 2a분의 하고 이 루트가 두 개가 되죠. 그럼 이 또 약분될 테니까 a분의 뭐가 돼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계속 뭘로 쓰냐면 판별식 d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분의 d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고 조금 정확하게 쓰면 지금 여기서 이 알파하고 베타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 여기가 플러스인 걸 알파로 마이너스인 걸 베타로 이렇게 정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정확하게 쓰면 요거를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여기도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양쪽이 양수가 나오게 그래서 알파 베타의
차를 구하는 이것도 근과계수의 관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기본이지만 얘도 하나 알아놓으면 손해볼 건 없다. 그죠? 자, 이것이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옆에 이제 1-1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뭐 보자마자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지. 서연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1. 그 다음에 채원이 알파 플러스 베타 2번 3분의 4, 알파 베타는 3분의 2. 그치? 이런 것만 물어보면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이제 1-2번에 보면 이제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요거 하나만 해봐 얘들아. 요거 4번 하나만 답 찾아봐. 3분의 2죠? 요거 이렇게 통분시켜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만든 다음에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 가장 흔히 쓰는 곱셈 공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3분의 2 나오고 자 내려가 보면 2-1번에 이건 이제 근을 알려주고 그 근을 가지고 거꾸로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서연이가 얘기했던 요 모양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는 거고 두 근의 곱이 그대로 상수항 자리로 들어간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딱 써놓고 그걸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자 채원아 답을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라고 쓰면 안 돼요. 는 0 써야 돼요. 아. 는 0 안 쓰면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는 0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인데 1번, 방금 풀었던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어도 바로 풀리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생긴 것이 두 근을 요 두 개를 갖는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쓰고 얘를 전개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 방법을 조금 비추하는 이유는 요렇게 써서 풀어 버릇만 하면 이런 거 만났을 때 이제 난감합니다. 그죠? 이거를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쓰면 이거 x-1 루트 2에 x-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걸 전개시켜야 된단 말이죠.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그래서 항상 그냥 두 근이 주어지면 얘네들의 합하고 곱으로 찾는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어떻게 두 근이 주어지든 늘 2차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합은 2가 되겠고 곱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자, 서연이 불러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뭐 나머지 거 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쪽으로 가서 자 61쪽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2차식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사실 인수분해 해왔던 거의 90%의 식은 2차식이죠. 2차식을 지금까지 계속 인수분해 해왔어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인수분해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딱 인수분해 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얘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건가? 아니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야?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물론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죠. 물론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아이 나와야 돼요?
그니까 이것도 사실 인수분해를 하려면 할 수는 있어. 뭘 동원하면? i를 동원하면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니까 인수분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느 범위의 숫자까지 사용할 거냐 이거를 정해놔야지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저함 없이 이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는 조금 이것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루트, 무리수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의 범위까지 가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수까지 가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허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복소수 범위까지 가야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요 범위까지 간다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없어요. 없고, 자 보통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 수준입니다. 여기 수준. 유리수까지 사용해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어떻게든지 모든 숫자를 다 동원해서 인수분해 해봐라 하면 이제 밑에 것처럼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얘기했죠. 복소수까지 다 동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없다 그랬어. 다 돼 인수분해가. 그럼 이런 것도 되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거를 뭐 i를 쓰든 뭘 쓰든 아무튼 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되죠.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수분해할래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식은 2차 식일 뿐이고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꾸로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버리는 거죠. 두 근을 구해버린 다음에 두 근이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0 떼버리고 x-알파, x-베타 이거를 인수분해된 결과라고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건 근을 찾아가지고 그 근을 요렇게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해주는 요런 방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근 찾아보면은 실근 나오니 허근 나오니? 허근 나오죠. 허근. 그지? 그래서 근이 뭐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3i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얘를 인수분해한 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그지? 뭐 되게 더럽긴 하지만 되긴 된다. 그지? i까지 동원하면 되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1번을 보면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라. 복소수. i까지 다 쓰란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x 플러스 4i 그렇지. 요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거를 잠깐 뭐라고 생각해봐? 잠깐 요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짝수공식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5 풀마루트 25 플러스 7인가? 네. 그죠? 그럼 32니까 32면 뭐죠? 4루트 2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풀마 4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괄호를 두 개를 열어주고 자 여기다가 요거 이제 빼가지고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5 마이너스 4루트 2 그리고 x 플러스 5 플러스 4루트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1번은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일 때 자, 이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3 플러스 루트 5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뭐일 것 같아? 3 마이너스 루트 5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야?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근의 공식을 써서 찾은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근의 공식을 만약에 안 써서 풀었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x제곱에 플러스 3 루트 2 아니야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2 x 그리고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10.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다. 부호 바꿔야 되네. 마이너스. 이렇게.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다. 그럼 이거를 근의 공식을 안 쓰고 자 3 플러스 루트 5하고 루트 2의 곱이라고 생각하고 부호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게 여기 부호에 바꿔야 되구나 이렇게. 자 어쨌든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 3 플러스 루트 5가 꼭 근의 공식으로만 나올 수 있는 근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곱해가지고는 얘가 되죠. 그 둘이 더하면은 얘가 되죠. 그럼 이때도 근이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하고 루트 2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인데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아니네? 아니 이럴 수도 있는데 3 플러스 루트 5면 무조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다른 한 근이다라고 말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렇게 두 개를 세트라고 확신을 하려면 문제에서 이 말이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치? 자, 얘네 둘이 무조건 이렇게 짝이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나왔어야만 하잖아요. 인수분해가 아니고. 그죠? 그럼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근이 나왔다라고 확신하려면 그러면 그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은 다 유리수였구나. 지금 옆에다 써놓은 방정식은 유리수 개수가 아니죠. 무리수 개수죠. 이 무리수 개수가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AB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짝꿍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요 밑에 보면 이거 1-4i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거의 짝꿍은 누구야? 1 플러스 4i잖아. 그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4i하고 1 플러스 4i하고 무조건 둘이 같이 나왔어 라고 확신하려면 역시 또 요거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자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만 체크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혈내근의 성질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빈칸 채움은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5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랑 같고 두 근의 곱이 b랑 같으니까 자 둘이 합하면 6이잖아요. 6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4잖아요. 그죠? 그럼 b는 그대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내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단 체크는 한번 해봐라. 가끔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씩 이 조건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근이 이거다. 근데 이 조건이 없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 이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체크는 해야 된다고. 넘겨볼게요. 넘겨서 62쪽에 좋아. 기다렸던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해봅시다. 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 까먹나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이 공식만 한번 짚어볼까요? 요게 어떻게 변형됐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형됐었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에요? 3이고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3분의 5인가?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은 27에서
자, 3 지워지고 5 곱하기 3 요걸 빼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풀리는 거죠. 자, 내려가서 3번은 뭐야? 이게 뭐죠? 3번은 뭐야? 그 내제곱 나오는 4제곱 나. 그럼 이걸 전개시켜가지고 막 다 그거 아니고? 다 곱셈공식 변형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푸는 건가? 일단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구하려 그러면 빡세죠.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해. 그러면 이거 말고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또 내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을까?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가장 근본적으로 알파가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알파랑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 그러면 우리는 한 근을 안다. 그럼 그 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입을 할 수 있죠, 대입. 그치?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 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죠?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가 0이잖아. 베타도 똑같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가 0이고요.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면 적어도 2차식 부분을 1차식으로 차수를 낮출 수 있거든. 여기서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4랑 같다는 얘기고 여기서 베타 제곱은 베타 플러스 4랑 같다는 얘기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요 식에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에 알파 플러스 4가 들어가니까 뒤에 거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나? 그죠? 그럼 뒤에 가로도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요거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전개 한번 시켜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가 그죠? 여기다가 요것들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근각계수의 관계만 풀다 보면 이거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근은 원래 대입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배웠던 근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쵸? 네, 그래서 대입한 식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으로 내려가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하고 이것도 외워두면 괜찮아. 그게 바로 두 근의 차 아니었나? 그치? 자, 아까 뭐라고 썼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것이 뭐하고 같았죠? 절대값 a분의 루트 그치 d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으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안 외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개 써놓고 그 두 개 가지고 또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제곱 떼고 풀마루트 씌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외우는 게 속이 편하다. 요걸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절대값 a는 그냥 1이니까 생략하면 되고요. 루트 안에다가 d를 쓰는데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 그럼 여기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짝수공식 쓸 수 있으니까 짝수공식으로 넣어도 되나요?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됩니다. 짝수공식은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d 순수한 판별식 그걸 써주시면 되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4가 더 붙어야 된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6k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이 지금 얼마냐면 요게 2라는 거잖아. 근데 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4로 묶을 수 있죠. 4로 묶어버리면 루트 밖으로 나와서 2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있겠죠. 요게 2랑 같은 거죠. 그럼 양변에 2 하나씩 이렇게 날려주고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시키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은 얼마겠어? 0, 4가 되니까 합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다. 두근의 차까지 외워주면 이런 거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자, 우리가 지금 5번 문제는 두근의 차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요. 자, 이 5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두근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 쓰지 말고 이 알파랑 2 차이 나는 숫자로 잡으면 되잖아. 알파랑 2 차이 나는 숫자는 누가 있을까? 알파 플러스 2 아니면 뭐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두근을 잡고 얘네 둘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6번 요거는 조건이 이거네.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라는 조건이 붙었네. 그럼 요때는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요? 3알파로 잡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알파와 3알파를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시켜봐라. 이런 문제죠. 그쵸?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6번. 잘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마이너스 4m 그리고 알파랑 3알파랑 곱한 게 m제곱 플러스 8 그쵸? 요거 풀어가지고 답 찾아보면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7일 때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변형 공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써주고 요게 3K 알파 베타는 뭐죠? 5K 플러스 1인 상황이지.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뭘까, 재현아? 잠시만요. 3K 마이너스 3K의 무엇에서? 제곱 3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바로 5K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9K 제곱에서 자 9K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2 이거죠. 이게 지금 는 얼마다? 17이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넘겨서 풀면 되죠. 9K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9가 0이니까 1, 9에 1, 19 풀막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K 값이 얼마 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또는 9분의 19. 근데 음수 K 값은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9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네가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서연아 뭐라고 쓸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 알파 베타는 그치. 이 두 값이 요 값이랑 요 값이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겁니다. 그쵸? 두 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근각계수 관계를 또 쓰면 되잖아. 그럼 얘네 둘의 합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 이것은 뭐랑 같을까요? 그죠?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마이너스 9랑 같을 거고 자, 얘네 둘의 곱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1이랑 이렇게 곱한 거 얘는 뭐랑 같을까요? b랑 같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바로 누가 나와요? a가 얼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1.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의 값은 5번. 이렇게.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11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거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방금 전이랑 거의 똑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우리는 이 4하고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또 두 근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하고 2니까 우리는 또 이 4와 2의 뭐랑 뭘 찾아? 합과 곱을 찾아. 합이 6이고 곱이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쓰면 되지. x제곱하고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써주시면 이게 답이겠죠. 이렇게. 그쵸? 자, 넘겨봅니다. 64쪽으로 가서 뒤에 바로 중간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하나는 숙제로 풀까? 시간이? 뭐 일단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세리와 윤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세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고 윤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근데 세리가 얻은 근이 요거고 윤호가 얻은 근이 요거다.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딱 써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아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자, 세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세리는 마이너스 4하고 2라는 근을 얻었고 윤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고요. 윤호는 풀마 1 풀마 루트 5i라는 근을 얻었어요. 두 개 따로 쓸게요. 요거하고 요렇게 얻었어. 자, 그럼 세리의 입장에서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리의 해로는 찾아내면 안 되죠. 잘못 본 거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맞아. 이거는 세리가 얻은 해하고 요 b 값은 매칭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세리의 해를 가지고 b만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b라는 것은 얘네 둘의 뭐죠? 곱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8이 바로 b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거꾸로 그럼 윤호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못 본 거잖아. 그지? 그럼 윤호 거에서는 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 두 근에 뭐하고 관련이 있다? 합하고 관련이 있다. 둘이 합쳐보면 얼마예요? 2가 되겠지. 얘가 2면 이걸 이제 a로 갖다 낼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해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대로 본 것만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것끼리 조합하면 답이 되는 거죠. 답 몇 번인가요? 2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15번 봅니다. 아, 이거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자, 일단 먼저 한번 해봐 얘들아. 고민할 시간을 좀 줄게요. 자, 봐봐.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도대체 해가 뭐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는 어떤 의미냐? 이게 헷갈리지 않고 딱 생각해낼 수 있으면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gx라는 식이 있는데 gx라는 식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x-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에 요거의 근이 뭔가요? 3이죠. 3. 그쵸?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x는 3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g 5x-2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gx라는 식의 x 자리에 5x-2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 아닌가? 5x-2 3 이런 식이죠. 그럼 g 5x-2는 0이다 의 근이란 건 뭘까요? 얘를 풀어보면은
x는 얼마예요? 요거가 는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1이잖아. 근데 그 1이라는 값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전에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 3이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3이다. 요 자리가 3이 되면 얘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이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의 x 역할을 지금은 5x-2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3이 되게 하는 x값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얘기는 자 fx는 0이 성립을 하려면 요 값이 알파거나 또는 베타여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f 5x-2는 0이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5x-2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거예요. x값.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것만 찾고 싶으면은 이거 2 넘기고 5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x는 뭐냐면 알파에다가 2를 더하고 5로 나눈 것 그리고 베타에다가 2를 더하고 5로 나눈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하는 것을 답으로 쓰면 돼요. 그쵸? 얘네 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은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야. 요렇게 생긴 방정식은 요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 요 문제까지만 풀게요. 힘들죠? 17번까지만 풀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잠깐 얘를 뭘로 바꿔나? 잠깐 방정식으로 보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버리면 되겠죠? 이거 짝수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짝수공식 쓰면은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인가? 그죠? 그러면 1 풀마 루트 3i네요. 그럼 요 두 개가 근이 되었다는 것은 자, 인수분해된 식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그럼 몇 번이 답인가요? 1번인가요? 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58부터 64까지고요. 워크북은 34부터 39까지 이렇게 숙제. 그 다음에 도장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는 49가 아니라 48부터 57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30부터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교재 워크북 지금 마무리하시고 오늘 숙제하면 되겠습니다.